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거기에 15페이지에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건데, 이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이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죠? 응용과학이다. 자, 부동산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자, 물리학이나 철학과 같은 순수과학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응용,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대상은 크게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인간의 행위인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부동산 형상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부동산학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죠. 자, 여러분, 이 부동산학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이 접근 방법으로서 이 김영진 교수는 뭐를 하죠? 종합식 접근 방법이죠. 자,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라면 항상 뭐죠? 복합 개념입니다. 자, 밑줄은 복합 개념, 밑줄. 자, 종합식 접근 방법은 복합 개념으로 이해, 밑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 개념 맞습니다.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 무슨 한 거죠?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응용한 또 무슨 과학? 종합과학으로서의 또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학문적 성격이 또 어떠한가? 종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 부동산학의 또 일반 원칙. 자, 일반 원칙으로서 우리가 능률성의 원칙이죠.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능률화를 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이 능률성의 원칙에 있어서의 소유 활동에서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뭐를 위해서? 거기 소유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최유효 이용의 원리를 지도의 원리로 삼고, 또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자,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네요.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무슨 원칙? 능률성의 원칙이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고, 안전성의 원칙은 뭐죠? 부동산 활동에서의 안전을 기하는데 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안전성, 경제적 측면에서의 안정성, 법률적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5번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 체계 또는 우리가 세부 예시되지 않는 것. 자, 부동산 관리업입니다. 자, 여기서 이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있죠. 자,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 관리업은 크게 이 주거용, 비주거용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자, 거기 여러분이 그 3번에 사무용 건물 관리는 비주거용이고요.
그리고 4번의 아파트 관리는 뭐죠? 주거용 우리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어디 4번이 정답이죠. 여기서 사업시설 유지관리, 요것은 관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런 부동산 해당하지 않는 거 2번이거든요.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없어요. 부동산 투자 자문업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문업은 있는데 부동산 투자 금융업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7페이지 보시면은 그 표가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세세 분류에 보시면은 부동산 밑에 투자 자문업은 있는데 투자 및 금융업은 없다. 자, 4번 문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자, 여러분 거기에 한번 봅니다. 자, 표에 소분류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나오죠. 이 서비스업은 뭐가 나오죠? 거기에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이죠. 관련 없는 것은 뭐가 나온다? 정답,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관련이 없다. 몇 번? 4번 정답.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은 바로 위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있지.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소속되는가 한번 보는 거죠. 작년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올해는 이 부동산 개념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18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개념에 관한 내용이죠. 자, 부동산 개념에서 아까 늘 얘기했지만은 하여튼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념,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 소속 어디 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4개가 있죠. 부동산은 여기 뭐죠?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념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을 찾으면 되겠고, 경제적 개념으로서는 우리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경제적 개념, 또 이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나타낸 것을 우선 뭐라고 하죠? 복합 개념이다. 자, 그럼 1번 문제 해결됐죠? 예, 우리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이 나왔죠.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밑줄. 이 지문만 나오면은 무슨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2번 민법상 부동산인데, 자, 광익. 자, 넓은 의미의 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인데,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뭐죠?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부동산, 민법 제99조, 제1항이죠.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얘기해.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2번 맞는 지문. 3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여러분 자연, 공간 요 두 개는 기술적 개념인데 생산 요소 자산 요거 생산 요소 자산은 뭐다? 경제적 개념이에요. 3번 정답. 뭐 기본 개념 묻는 거예요. 자, 준부동산의 개념을 묻죠. 자, 이 준 부동산은 개념을 우선 시험에 많이 묻는데 개념은 뭐를 알면 돼요? 성립 요건을 알면 우리가 되잖아요. 아까 성립 요건은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자, 4번 개념 맞습니다. 5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 독립의 동그라미, 또 마치 하나의 결합의 또 동그라미,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얘기죠.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이 될 때 이것을 복합부동산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얘기했듯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서로 뭐한다? 다른 용어, 다른 용어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자, 3번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우리가 자, 토지의 정착물을 보면은 자, 토지와 정착물로 나눠볼 때 우리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 정착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이 있어요. 자,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요 독립된 것이 아닌 것, 그 독립 정착물 아닌 것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건물 대표적이죠. 건물은 대표적인 독립 정착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농작물 다 관련이 있는데 그거는 독립 정착물이 아니라 종속 정착물. 자, 우리 밭에 도랑과 같은 우리가 인공적인 수로 둥 및 그 부속 시설물을 의미하는 그거는 종속 정착물. 자, 국어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는 법률이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요 민법 제211조 조문이 나와 있고, 자, 2번 민법에서 부동산은 뭐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212조 조문이 나와 있고, 자, 토지 소유권의 공시 방법, 토지는 등기, 동사는 뭐죠? 점유. 그래서 5번 정답인데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여기 틀렸죠? 뭐 독립정착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있잖아. 없다 하니까 틀린지 뭐. 5번 정답.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이용 상태에 따르는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인 용어의 개념 뭐죠? 부지. 부지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선하지는 고합선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 거래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죠. 또 선하지는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합니다. 자,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맹지 개념. 맹지가 28에 나오고 29, 30, 31에 안 나왔거든요. 원래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맹지는 좀 신경 써야 돼요. 자, 맹지는 원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용어.
맹지. 맹지는 감가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을 해주니까 맹지는 감가가 있고 맹지상에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 자, 후보지 개념 작년에도 여기 계속 나오는 용어잖아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 개념이 나와 있어요. 또 후보지도 우리 시험 문제에 이행지와 더불어서 하여튼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 구분 잘 해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행지나 아까 늘 얘기했지만 내가 들어간다. 동일 용도적 지역 내가 꼭 들어갑니다. 자, 물에 의한 침식으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죠. 포락지. 자, 또 우리 시험에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 포락지에 대한 개념. 자, 5번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 개념. 5번 정답. 빈지는 바닷가에 있는 육지와 바다 사이의 해변 토지죠. 자, 6번 옳은 걸 묻습니다. 또 용어. 자, 건부지 있죠. 일필이 토지에 있어서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이것만 딱 봐도 나오죠. 공지지.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 뭐에 대한 개념? 공지. 자, 올해 시험도 좀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겠죠. 공지의 개념. 대지는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하는 토지. 등록이 떴어요. 필지. 여러분, 예? 2년 연속 출제하고 있는 용어. 자, 우리는 토지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법률적인 토지에 등록 다니면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의미하는 게 무슨 개념? 필지의 개념. 필지. 2번 틀린 지문. 3번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이었는데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런 바다나 하천으로 변하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겠죠. 처음엔 인정됐는데 전답은 요거 뭐의 개념? 포락지.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에 대한 개념. 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밑줄.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포락지가 아니라 무슨 개념? 빈지. 요즘 보니까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빈지. 빈지는 바닷가라고 하죠.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이용 실익은 있는 토지를 빈지.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주의. 자, 소지. 요즘 2년 연속 출제하고 있죠. 소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있는 그대로의 토지. 5번 정답. 소지의 개념.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또 옳은 것.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 등록 단위는 뭐죠? 필지의 개념. 획지가 아니라 필지의 개념. 획지는 필주와 더불어서 구별을 잘 해야겠죠. 획지는 뭐를?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이 뭐다? 우리는 획지. 요거 두 개 비교 잘 해야 됩니다. 하여튼 돌아가면서 잘 나와요. 자, 그리고 후보지 개념 봅니다.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내가 떴네. 동그라미. 내 동그라미. 세부 지역 간 용도가 전환되는 토지.
예, 이행지. 요 네가 나오면요. 이행지. 뭐 택지 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택지역으로 변화한다. 이 말이겠죠. 자, 낮이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우리는 낮이라고 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낮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법상 제한이 있죠. 어느 국가에든 공법상 제한이 없는 국가는 없어요. 일본의 무슨 개념? 갱지잖아요. 낮이는 일본에서는 갱지 개념이죠. 자, 토지의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토지는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지.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제한은 우리가 없는 게 나지지. 그래서 3번은 틀렸죠. 공법상 규제는 있습니다. 자, 부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부지가 아니라 소지의 개념.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 개념. 5번 정답. 자, 8번도 무슨 개념? 포락지 개념. 포락지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빈지와 더불어서. 자, 9번 건부지와 낮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든 것은 낮이란 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고 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맞고요.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서 건물이 없는 낮이 가격보다 높게 아니라 낮게 평가돼. 낮게 평가된다. 자, 그래서 건부,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우리가 제약을 받다 보니까 건축물이 없는 낮이 가격에 비해서 건부지 가격은 이렇게 낮게 평가된다. 3번 정답.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건부감가가 발생하지.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낮에 비해서 최유효용의 기대의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뭐가 돼?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거지. 4, 5번은 건부 감가 관련된 지문이지. 자, 10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 10번, 11번 이런 박스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옳은 거 몇 개냐? 이런 게 난이도 상입니다. 왜? 5개 중에 하나 모르면 틀려버립니다. 몇 개 물은 거는. 이런 건 난이도 상인데, 자,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휴한지라고 하죠. 틀렸고. 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일필지, 우리가 내부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맹지의 개념이 나와 있고,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는 필지, 또 틀렸고. 자,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 개념 맞습니다.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소유 본래의 목적으로는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 경사진 부분에 있는 토지죠. 맞는 지문. 그래서 맹지, 후보지, 법지 3개가 맞습니다. 3번 정답. 11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가. 요거는 10번보다 좀 나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건데 기억 이런 이거 연결돼 있잖아요. 자,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또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택지의 개념입니다. 하여튼 택지의 개념, 기억 맞는 지문이고요. 자, 여러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일단지라고 해. 획지가 아니라 뭐다? 일단지.
일단의 우리 토지를 의미하는 일단지. 획지는 뭐죠?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틀린 지문. 자,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표준지. 표준지의 개념.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 배울 때 표준지의 개념. 세 번째는 틀렸고, 네 번째, 택지지역, 농지적, 임지적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후보지의 개념. 이행지가 아니라 틀렸죠. 기억 하나만 딱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했지만 이행지는 요 네가 들어갑니다. 자, 12번.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묻는데 거기에 또 박스에 330 첫 번째 660으로 고칩니다. 자,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건데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우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다중주택에 대한 개념. 2번 정답. 13번 문제는 여러분이 넘어가고 공시법, 공법이 막 섞여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4번은 또 우리 주택에 관련된 유형인데 요것도 우리 공법에서 배우시면 되고 아까 다중주택, 요게 또 다중주택이 또 정답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주택의 분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토지의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자, 1번 문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형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죠. 틀린 겁니다.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죠. 당연히 뭐다? 유한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그리고 최유효용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증성은 면적에 유한하다.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최유효 이용이 나오죠. 한정된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유효 이용이 뭐가 되죠? 근거가 되죠. 자,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우리는 형상을 개별화시킨다. 개별화 밑줄. 동질화가 아니라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가 어렵습니다. 개별화가 포인트고. 3번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죠. 우리 지방세를 부과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부동성은 비이동성이죠. 자, 그리고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죠. 자,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미래의 수익, 이게 뭐다? 영속적이고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자, 영속성은 자, 수익 환원법에 있어서 직접 환원법을 적용하죠. 자, 직접 환원법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죠. 왜냐?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자,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의
삼각 이론은 적용할 수 없어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어서 직접 환원법에 뭐가 돼? 근거가 되죠. 그래서 토지 가격은 토지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 예측이 가능하고 영속적이야. 수익 영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환원 이율로 환원한 게 직접 환원법이 된다. 자,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뭐죠? 택지 조성하는 것, 간접 개발을 통해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용도적 공급은 뭐하다? 가능하다. 예? 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뭐가 안 된다? 물리적 공급이 안 되지. 그래서 용도적 공급, 용도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어떻게 돼요? 증가가 가능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를 합니다. 5번 정답. 혹시 아래 올려도 내일 출제할 수 있을지. 2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의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토지 이용 이렇게 박스 갖고 주어진 거 이런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 집약화. 이것만 떠도 볼 거 없죠. 부증성. 자, 토지는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하고 또 토지의 독점적인 소유 욕구를 뭐 한다? 증대시키죠. 뭐 유한하기 때문에 소유 욕구를 증대시키죠. 특히 뭐 아까 얘기했지만 독점에 따르는 소유 욕구를 뭐 한다? 증대시키지.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토지 이용에서의 뭐를 촉진시킨다? 예, 집약화를 촉진한다. 하여튼 집약화라는 용어만 떴다 하면은 뭐다? 부증성이야. 3번 다음의 파생 현상을 또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 이것도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죠.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 자본이득이죠. 그리고 운용함으로써는 이익, 소득이득, 지대 수입이에요. 이걸 발생시킨다. 이것만 나와도 영속성이 나와야지. 가격이 하락을 해도 소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해서 토지 매각을 미룰 수도 있다. 소모되지 않는 건 요거잖아요. 아까 했지만 비소모적 재화는 뭐다?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자, 부동산 관리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뭐가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잖아요.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을 높게 한다. 얘기죠. 영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네. 자, 또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거.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득, 또 소득이득 얻을 수 있다. 또 부동산 활동에서 장기 배려를 하게 한다. 이것은 영속성이죠.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영속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순수익도 영속적이고, 그래서 또 부동산 활동에서의 뭐가 필요하다?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도 영속성. 이런 지문은요, 뭐 29회, 30회, 31회는 이런 박스에서 이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지, 뭐 이런 거는.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25회, 26회, 30회 다 영속성에서 묻네요.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 집약만 떴다 하면은 뭐다? 부증성이야. 부증성.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감가상각 이론 적용되지 않는 거 영속성.
비소모적 제어하니까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저해 생산이론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장 활동화하고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건 부동성이죠. 자, 부동산에 있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정보 활동도 있지만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어디 간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또 임장 활동이 나타나죠. 하여튼 임장 활동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것은 뭐다? 부동성이고 또 부동산 활동 및 향상을 국지화시키는 것도 부동성이지만 국지화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뭐한다? 필요하다.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난 것도 뭐가 된다? 부동성. 세 번째 디귿은 부동성. 네 번째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 시장에서의 상품과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것은 개별성이죠. 자,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대체의 가능성이 낮죠. 비표준화로 인해서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있어서 성립이 배제시키고 또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관에 있어서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합니다. 자, 5번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게 하고 요거죠. 장기 배려 영속성이고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하는 건 영속성이죠. 그래서 두 번째와 다섯 번째 2번이 정답. 자, 6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속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비소모적 재화이니까. 자, 2번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뭐? 국지화된다. 국지화 부동성.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용이 집약화된다. 집약화 부증성.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자, 외부 효과는 개별성이 아니라 뭐죠? 부동성. 부동성이다. 외부 효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치가 영향을 받는 외부 효과는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4번 정답. 5번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토지를 분할하기도 하고 합병할 수도 있다. 이거 뭐죠?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죠. 5번은 합병, 분할의 가능성으로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도 가지면서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작년에 출제된 문제인데 이렇게 박스를 이용해서 올해도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것.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 자, 여러분 이 개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고 부동성과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뭘로 만든다? 네,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 부동성도 관련이 있어요. 자, 부증성은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 맞고, 부동성은 임장활동 필요성의 근거 맞고요. 네 번째가 틀렸습니다.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서의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인데, 이러면 감가상각 안 되죠. 물리적으로 감가상각 이론이 배제가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만 맞습니다. 3번 정답. 자, 올해도 이렇게 박스로 출제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자, 35페이지로 가서 다음 중 저량의 경제 변수인데, 저량이 나오면은 뭐죠? 일정 시점에. 그래서 저량은 스톡 개념으로서 이 저량 개념이 나오면 한탄 시점. 시점이 명시.
되겠죠. 자, 시점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뭐다? 절약. 사례가 나오는 거죠. 사례. 거기 보시면은 이 주택 재고, 현재 시점, 미분양 주택의 수를 나타내는 주택 재고, 현재 시점이니까 절약. 가계의 자산, 여러분 가계의 자산, 부채, 자본, 이것은 절약. 도시 인구 규모, 인구가 나오면 절약. 자, 오른쪽 건물 임대료 수입, 연간 임대료 수입, 근로자의 월 임금, 그리고 신규 주택, 신규 동그라미, 신규 주택 공급량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완공돼서 공급되죠. 오른쪽 세 개는 절약, 아주 유리함. 왼쪽 세 개는 절약. 몇 번? 2번 정답. 요것도 하나 까딱하면 틀리는 문제예요. 이런 것도.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작년에 출제된 거 볼까요? 다음 중 유량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산, 아까 자산, 자본, 부채는 절약. 노동자 소득, 소득은 뭐죠? 소득 임금은 유량. 가계의 소비, 저축, 유량. 통화량, 자본 총량은 절약. 현재 시점.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 유량 3개, 절약 3개. 3번 정답. 수요, 양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요인이죠. 항상 가격이 변하면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야. 자, 가격이 변함에 따라 동일한 수요 곡선 상,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자, 항상 이렇게 가격이 변하면 이 상에서 이동할 때를 수요 양의 변화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수요 변화는 가격은 불변. 자,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우선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요걸 보는 건데, 자, 1번 문제 봅니다. 3번에 1번 지문, 아파트 가격 하락.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이런 걸 보면 헷갈리는 게, 아파트 가격 요것만 봐. 그러면 지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동그라미. 자, 아파트 매매 시장 문제에서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동그라미. 그래서 또 1번에 아파트 가격 나오니까 수요 요걸인 줄 알아. 요건 줄 알아요.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이 나왔어요. 예상의 동그라미. 뭐가 나왔다? 요거 나왔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상이 나왔잖아요. 미래에 대한 예상. 요거는 수요의 변화예요.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나오면요, 이것은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이 아니에요. 그럼 하락이 예상되면 어떻게 돼? 현재 비싸요. 현재 비싸니까 현재 시점. 어떻게 비싸니까 수요가 감소.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 곡선이 좌측, 좌하향으로 이동. 틀린 지문. 수요 곡선 상에서 가면 안 돼요. 틀린 지문.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죠.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뭐다? 우상향, 우측, 우상향으로 이동. 틀린 지문. 좌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으로 이동. 자, 대체제, 보완제가 또 중요한데, 자, 여러분, 대체제. 자, 대체제인 뭐가? 단독,
주택에서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법칙에 따라서 단독주택에서의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하는데, 그러면은 아파트는 어떻게? 단독주택 소비를 줄이면서 아파트 수요는 뭐? 증가하지.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 3번 정답. 하여튼 여러분 시험 문제 대체제 정답을 많이 물어요. 대체제는 정답 많이 묻고 3번 정답이고요. 아파트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여러분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비용이 적게 들어요. 이자 비용이 적게 드니까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뭐한다? 증가. 그럼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동. 자, 5번 거래세가 인상되면, 자, 세금,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가 오르면은 또 세금 부담이 높기 때문에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된다.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좌하향으로 이동. 좌하향으로 이동. 3번 정답. 뭐 개념 묻는 문제죠 뭐. 4번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본다. 수요 증가 밑줄. 수요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는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죠. 수요자 실질 소득 증가, 수요 증가입니다. 거래세 인상, 수요 감소. 대출금리 하락, 수요 증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의 동그라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 현재 싸니까 현재 시점 수요가 증가. 이거 수요 증가.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 몇 개? 3개. 기업, 디귿, 니을 3개입니다. 4번 정답.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의 시장의 수요 곡선. 아파트 동그라미. 또 아파트 문제는 이런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 아파트 동그라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 밑줄. 좌측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입니다. 수요 감소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묻는 거야.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 이건 공급의 증가.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의 감소. 아파트 가격이 하락. 요겁니다. 수요량의 변화야. 여러분, 요 수요량의 변화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에요. 자, 여기서 아파트 가격이 A점에서 하락을 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이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서 이 B점으로 이동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 감소가 아니고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하면 이거 뭐죠? 수요의 감소.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 자, 여러분 대체제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가 어떻게 돼요? 법칙에 증가하죠. 그럼 수요는 뭐다?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죠. 수요의 감소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감소 몇 개? 3개. 수요 감소 3개. 자, 6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 어때?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자 비용이 적게 들죠. 수요가 증가.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 실질 소득 증가는 수요의 증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 현재 기대의 동그라미. 현재 싸니까 현재 수요가 증가. 거래세율이 인상되면 세금 부담이 높죠. 수요가 감소. 그래서 수요 감소는 니은과 미음 두 가지. 3번 정답.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박스로 많이 내내 보니까 박스 갖고 뭐를 묻는 거야? 수요 증가 감소. 요걸 묻잖아요. 지금 요거 올해도 중요해요. 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구분을 정확히 하시고 특히 수요 변화 요인이 뭐냐? 요거 확인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의 문제 5번도 수요 변화, 지금 배우셨던 수요 변화 개념, 요게 정답인데 이것은 잠시 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